배당 성향을 좀 할 수 있는 기업들 1번,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 실질적으로는 지주사인데 지주사는 아닌 지주사. 뭐 그냥 계열사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미니 지주사 같은 애들이 있어요. 자, 8월 1일 새 정부 출범이 공공해진하던 한국 증시가 3.8%. 아, 이 지수가 3.8% 급락한 건 엄청난 거고, 개별주는 뭐 10% 일하는 것도 수두룩할 텐데,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게 많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정책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저번에 제가 이제 그 금감원 해가지고 개인 투자 대표로 3번 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외부 전문가들, 여러 전문가들이 와서 다 조언을 줍니다. 국내 증시 활성화 대책 때도 하고 공매도 대책 때도 하고 다 했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관된 정책을 원한다였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기업의 실적을 뭐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최소한 정책이라도 예측 가능하게 일관돼야 되는데, 분위기 따라서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계산이 안 선다. 그러면서 투자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을 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한 올 상반기 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책을 일관되게 갈 거고 주주 친화적으로 갈 거니까 투자하기 좋은 한국으로 만들겠다. 투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선거 끝나고 나서 500포인트 이상 올랐었던 이유도 이제 어떤 정책들이 있었죠. 배당도 이제 좀 분리과세도 나올 것 같고, 맞아요. 상법 개정 나올 것 같고 하게 되면서, 아, 이제 대한민국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 적극적으로 되고, 배당도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프리미엄이 얹어졌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증세를 좀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많이 실망하게 된 거죠. 뭐 개인이 실망한 걸 떠나서 외국인이 실망해 버리면서 그날 엄청난 대량 매도를 터뜨렸습니다. 이제 그 대량 매도를 터뜨리고 실망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죠. 그 보통 채권 자경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국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들 때 채권을 그냥 막 팔아버려가지고 금리를 발작시켜버려요. 근데 이게 뭐 항의성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책이 갔을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매물 폭탄을 던져버려서 이렇게 약간 경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그걸 던지면서 실망했다라는 걸 표현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으로 이제 강화된 것 때문이잖아요. 이런 제도가 시장의 변동성이 앞으로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그러면 전망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에서 깜짝 놀랐다는 뉴스가 뜨면서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뭐지? 아니 약간 얼마 전에 올해 초에 있었던 정책 실패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알고 있는 토호제 서울에 풀었다가 다시 묶었던 거. 이제 막 저희 재테크 채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저게 풀면 집값이 오를 거 몰랐다는 건가? 그럼 예를 들면 이거 이제 다시 10억 원으로 강화했을 때 50억 원에서 당연히 주가에는 안 좋은 이제 뭐 당에서는 아마도 이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 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리스크인 거잖아. 리스크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코스피가 3,000 넘고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정책을 일관되게 쭉 간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안정되고 난 다음에. 네, 뭐 지금 뭐 나라에 돈이 없는 건 알아요. 법인세가 지금 2년 만에 40조가 줄었으니까 세수가.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뭔가 충당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부동산이야 뭐 지금 거래가 없으니까 뭐 힘들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주식에서 걷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문제였더라 봐요. 그러니까 좀 증세를 할 거면은 어느 정도 좀 활성화 시켜놓고 안착시킨 다음에 한참 뒤에 이제 그때 논의를 해도 되는데, 뭐 지금 병아리가 지금 이제 뭐 노란 티 약간 벗으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막 물 끓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무릎 끓인다고요? 뭐 하려고요? 잡으려고요. 털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그 아직 닭도 안 됐는데. 네, 꼬꼬댁은 할 때 좀 뭐라 해야 되는데 벌써 삐약삐약 하는 거를 아직 햇병아리를 가지고 건드렸으니, 지금 또 과거와 다르게 주식시장은 이제 1,500만 투자자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 주식이 국민들의 생계를 건드리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1,500만의 입김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좀 지금 국가 재정에 너무
너무 포커스를 두다가 둔 실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가 도입됐지만 오너들의 배당 확대 유인액의 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세제상의 당근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세율이 너무 높아요. 당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35%였잖아요. 이게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알지만 회장님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재무이사예요. 재무부 직원이에요. 재무직원인데 회장님 법인세 세율이 분리과세로 35에다 3.5 높여 38.5%랍니다. 이제 저희 배당 확대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결재판 날라올 것 같은데요. 회장님한테. 그 회장님 입장에서 49.5D나 38.5D나 내가 왜 배당을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회장님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원래 첫 계획은 27.5였었어요. 27.5 정도면은 49.5에서 27.5면은 세금이 절반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회장님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한 4를 배당 치면은 1 정도만 세금 내고 3이 나한테 들어오네? 그럼 이게 상속세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매력 있을 것 같네? 라고 하니까 이걸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 배당이 많이 늘어날 거다. 배당 성향을 증가하는 기업들은 이런 세제 혜택을 줄 거니까 그러면 상속 대비 이런 게 낫다 판단해서 이걸 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38.5면 애매해집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우선 배당으로 받는 순간 대주주 지분이 보통 한 30%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면 7은 소액주주가 가져가고 3만 가져가요. 근데 이걸 안 나눠주면은 회사 돈으로 잉여자금으로 둬서 뭐를 인수하든 뭐 하든 해외법인 뭐 하나 만들어서 돈을 해외로 빼돌리든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서 순수하게 들어오고 거기서 38.5% 된다? 그럼 실제로 들어오는 거는 100을 나눴을 때 본인한테 들어오는 건 20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가진 다음에 뭐 하냐면 또 회장님들 나이가 많아요. 좀 있으면 사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또 상속세가 또 50% 나가요. 그러면 자녀한테 10 들어가요. 100 가지고 뿌렸을 때. 차라리 그냥 그 기업을 그냥 온전히 그냥 눌러놓은 상태에서 그냥 자녀한테 주는 게 여러 방식으로 빼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동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만 자꾸 찌르니까 먹히지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세제상의 당근은 뭘 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회장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은 돈이 안 듭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본인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회사 돈을 써서 본인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본인 지분율이 올라가는데 소액주주들한테 주가도 올라갑니다. 물론 여기선 국가가 이득이 없어요. 세금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카드를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배당세율을 아까 말한 대로 한 27.5%까지 팍 내려주는 방법을 이끌지 않으면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국이 주력 산업 지속적인 투자 때문에 배당 여력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주주 환원 좀 이끌어내려면 근본적인 해법 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의 특징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가 굉장히 커요. 수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수 기업들이니까 계산이 서는 플레이가 가능하죠. 어느 정도 그 호경기와 불경기 때 매출과 이익이 그래도 변동성이 좀 덜합니다. 일본 같은 기업들도 보면은 이제 고성능 기업들 이제 고품질, 부품, 소재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적자가 잘 안 나요. 어느 정도 계산이 섭니다. 이런 기업들이니까 이익 대비 배당 성향을 늘려줘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과감하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보시면 매년 그 투자하는 설비 투자 금액이 20조, 30조씩 들어가요. 그럼 그 돈 이익에서 얼마 번다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은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호경기가 오면은 설비 투자 더 늘려야 되고 불경기가 와도 이익을 못 내도 설비 투자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계속 1등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신제품을 비싸게 팔아서 후발주자가 그 기술 따라오기 전에 빨리 이익 뽑아내고 가격 후려치기 해서 이제 돌아가는 정말 시간차 싸움으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배당 성향을 늘리기가 구조가 쉽지가 않죠.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만 예를 들자면은 지금 투자하는 데가 미국에도 공장 지어줘야 되죠. 거기다 파운드리에다 돈 계속 들어가고 있죠. 적자 내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배당 늘려라? 반도체 회사가 배당 늘리는 게 과연 매력적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잘된 케이스 중에 하나죠.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연구 투자를 했기 때문에 HBM이라는 데를 이제 건들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지금 먹혀가지고 회사 주가가 크게 올랐잖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술 싸움에서는 그 경쟁력을 가지고 이겨내는 게 그러니까 1등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거지 배당을 내리는 게 그렇게 좋진 않다라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법은 일괄적이에요. 기술 경쟁을 해야 되는 회사든 아니든 그냥
배당 무조건 많이 내라. 뭐 물론 기업이 선택은 하겠죠.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래서 배당에 대한 것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기술주들 같은 회사들은 조금 다른 케이스에 뭔가 좀 당근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주 환원이라던가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게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었었습니다. 왜냐면 자사주 매입을 해두면 정말 회사가 힘들 땐 살짝 풀어서 팔아도 돼요. 네, 돈 현캐시해도 되고. 근데 딱 보니까 어느 정도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소각시켜서 주주들 지분율 늘려줘도 돼요. 근데 배당 같은 경우는 뿌려줬다가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다시 좀 걷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런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한 이제 8월 1일 증시가 떨어진 게 세제 개편안과 그다음에 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연내 떨어진 거,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다시 50억 원으로 늘어날 확률이 지금 약간 있어 보이죠? 저는 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10억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단원적으로 10억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10억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가는데 대주주는 아니지 그래도. 한 종목을 50억씩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10억으로 낮추면 이때부터 좀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뭐 한 종목을 10억씩 들고 있는 사람들은 꽤 많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양도세에 걸려 버리는데,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양도세가 22% 정도쯤 될 거예요. 그러면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거랑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랑 국내 주식 투자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큰 손들은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빅테크나 투자하자, 구글이나 마소나 사버리면 깔끔한데, 그동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세금이 싫어가지고 정말 세금을 더 싫어하더라고요. 수익률보다 세금 안 내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라 세금 내기 싫어서 국내 주식에 머무는 유동성을 뿜어줬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해외로 넘어간다? 그러면 안 좋겠죠. 네. 그리고 연말마다 계속 막 매도를 던져야 되는데, 멀쩡한 기업이 계속 연말마다 주가를 던지면서 출렁출렁이게 되면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출렁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고, 그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현상이야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만의 좀 특유한 웨이브가 있다, 불확실한 웨이브가 있는데 이것까지 계산하기 좀 싫다, 더 수동적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JP모건이 2년 내 코스피 5천이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내놓았는데 요건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젠가에 나온 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나온 거는 한국 주식 다 팔고 튀어라. 전망이 너무 극과 극인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6월에서 7월까지 그 계속 올랐었던 그 랠리 때의 정책들은 대한민국이 드디어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바뀌는 드디어 바뀌는구나. 네, 이제 오너들이 주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정책으로 만들었으니까 배당금 당연히 늘어나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기업에서 이상한 거 안 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투자 집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 오르는 건 뻔한 일이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가장 좀 방만하게 운영됐다 해야 될까요? 그게 지주사였었는데, 지주사들 주가가 올랐었던 이유가 그 수혜를 받고 올라갔던 겁니다.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정책으로 뭔가 좀 또 디스카운트 되는 정책들이 다시 나오니까 그러면은 5천도 못 가고 하락도 애매해지는 좀 정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환율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관세까지 더해지는 거죠. 하필 이 관세가 나오는 타이밍에 정책까지 불확실성을 더해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선 빠지고 보자가 될 겁니다. 코스피 투자할 때는요, 외국인 관점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개인 관점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외국인이 왜 지금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에요.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환차익을 위해서라도 원화를 사야 되는데, 그거 바꿔서 그냥 만만한 주식 하나 사놓으면은 애초에 돈이 또 쏠리니까 오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환율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는 관점에서 환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우리나라 주식은 올라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종목 픽을 별로 안 합니다. 다 패시브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니까 그 시총 비중대로 나눠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형태, 아니면 섹터, 반도체 섹터를 사겠다, 무슨 섹터를 사겠다 하면서 그 ETF 형식으로 섹터로 돈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골고루 사는 형태, 그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을 잘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그 뭐 반도체 섹터 중에서 한 기업이 악재가 터졌다 그러면은 얘를 팔기 위해서 나머지 주식까지 다 같이 팔면서 그 비중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막 박살났다가 섹터가 다 같이 올랐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외국인들 플레이다. 그래서 외국인들 플레이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파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한국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 치는 날이 있어요. 선물을 매도를 야금야금 칩니다. 야금 쳐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매매라고 바스켓, 그러니까 이 주식들을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수를 누르니까 지수에 맞춰서 주식을 그냥 강제로 매도를 합니다. 프로그램상 막 매도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주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싸게 긁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 카지노에 있는 그 그냥 기계 슬롯머신이랑 하는 게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맞추면 슬롯머신이 계속 이게 나오니까 이때 내가 싸게 긁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긁어가는 플레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선물은 매도수 지수는 누르는데 특정 종목은 계속 야금야금 사가네. 주가 안 올리면서 계속 사가네. 그런 애들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다 외국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서서히 늘어나는 애들. 자,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거 나오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한 20몇 주 동안 계속 샀던 걸로 아는데, 그런데 그럼 앞으로 하반기에 어쨌든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안 되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계속 살 것인지, 그리고 산다면 요즘에는 어떤 색대 그래도 좀 더 주목하고 있나요? 결국은 살 거라고 봐요. 이게 외국인들이 돈 빠지는 거를 좀 봤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정책상 부동산을 누르고 주식과 코인을 친화적으로 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단을 누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까지 누르고 코인까지 누르면 지금 이 유동성, 추경으로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났잖아요.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또 부동산으로 또 가겠죠. 그럼 이걸 막으려면 국민들 관심을 주식으로 돌리지 않으면 부동산 또 그때 현상이 또 벌어질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규제 하는데 규제를 뚫고 올라가면서 그때 벌어졌던 일이 다시 벌어지니까 주식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정치 공학상.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거는 얼추 이제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나오는 이벤트들을 보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배당 성향을 좀 할 수 있는 기업들 1번,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 이제 그런 걸 발표를 하겠죠. 네. 예, 그런 기업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사모펀드들이 덤빌 것 같아요. 헤지펀드들이. 이 저번에 고려하연 사태도 있었지만 저는 그 고려하연 사태 어떻게 봤냐면 이제 재벌과 사모펀드 간에 힘싸움이 시작됐다 보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재벌이 힘이 엄청 좋았고 이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들 힘이 되게 약했어요. 근데 고려하연에서는 뭐였냐면 나도 이제 힘이 좀 세진 것 같은데 한판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붙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상법 개정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전자투표까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주가 올려주고 배당 소득 늘려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소액주주 의결권 긁어가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재벌들이 하나씩 함락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회사를 공략하느냐? 지주사를 공략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주사인데 오너 그룹의 지분율이 생각보다 낮은 30% 이하인 또는 형제 간의 반목이 있는, 그러면 예전에 그 고구려 망하듯이 사모펀드한테 자기 지분 다 주고 의결권 맡기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붙으면은 밀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앞으로 올 연말에서 내년 한 3월 주주총회 할 때, 내년 3월 주주총회 할 때 많은 싸움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좀 한진칼 때도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런 것들 미리 좀 투자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 소각이 가능한 거. 그럼 이어진 질문도 비슷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상법 어쨌든 개정 관련, 주주환원 관련주의, 대장주도 이런 곳을 봐야 돼서 뭐 금융지주라든가 대기업 지주사가 여전히 돌오른 여력이 있다? 이거를 많이 올랐잖아요. 금융주도 많이 오르고 이제 뭐 그룹 지주사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는 지주사인데 지주사는 아닌 지주사. 그러니까 지주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10대 그룹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그런 그룹 다 빼고 이미 그 걔네들 오를 만큼 많이 올랐고 더 올 수도 있겠지만 걔네들 말고 뭐 그냥 계열사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미니 지주사 같은 애들이 있어요. 네네. 예, 그런 애들은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업황까지 지금 안 좋다 거기에, 그러면은 티가 안 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한국타이어다,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미니 지주사 같이 역할을 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찾으면 지주사인지 몰랐네,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 나올 겁니다. 그런 애들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